당신 딸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받아먹을 셈입니까? 상견례 테이블 위로 던져진 이 한마디가 김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다. 다시 찾아온 인연이라 믿었던 이 자리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긴요. 듣자 하니 따님이 이혼녀라면서요? 게다가 애까지 둘이나 딸린? 우리 민수는 대기업 과장의 재산도 있는데 솔직히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대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옆에 앉은 상대 아버지 역시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다. 요즘 세상에 초혼도 아니고 말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건데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은희의 딸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35의 나이에 힘들게 찾은 인연이었다. 이혼 후 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딸이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예비 신랑 민수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솔직히 내가 너한테 많이 양보하는 거잖아.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이들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던 남자가 아니었던가. 상대 어머니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말입니다. 혼수는 제대로 준비하실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딸 둘 달린 이혼녀가 시집 가는데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조건 좋은 총각인데. 은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굴욕의 자리였다. 그때 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다. 아, 참. 그리고 김은희 씨? 당신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 청소 용역으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시죠? 제가 그 부서 담당 이사입니다. 상대 아버지의 말에 은희는 얼어붙었다. 재취업을 준비하며 간신히 구한 일자리. 그곳의 상사가 바로 사돈이 될 사람이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씨. 아, 직장에서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어차피 청소 용역이고 나이도. 뭐 그렇고. 모욕이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은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80평생 구두쇠로 살아온 시어머니 밑에서 시달리다 이혼한 딸. 그 딸이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상대 측 부모는 비웃듯 대꾸했다. 아이고, 기분 상하셨어요? 우리가 뭐 잘못 말했나?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식당을 나서는 은희와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상대 측 가족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은희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은희는 새로운 직장 첫 출근을 했다. 청소 용역이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아, 김은희 씨? 늦었네요. 용역 직원이 시간 약속도 못 지킵니까? 상대 측 아버지, 아니, 이제는 상사가 된 이태식 이사가 비아냥거렸다. 은희는 시계를 확인했다. 8시 55분. 출근 시간보다 5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이사님, 아직 9시가 안 됐는데요. 용역 직원은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쯧쯧, 역시 이혼녀들은 생활 자체가 루즈하다니까. 은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했다. 생활이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태식 이사는 매일같이 은희를 괴롭혔다.
퇴근 시간 직전에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불러내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며느리 될 뻔한 사람이 이 모양이니 그 딸도 뻔하지 뭐. 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희를 딸 수진이 울면서 맞이했다. 민수 오빠한테 빌려줬던 돈 3천만 원. 안 갚는데요. 뭐라고?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진이 지난 몇 달 동안 민수에게 빌려준 돈.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결혼하면 바로 갚겠다던 그 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왔어요. 우리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돈이냐? 내가 준 거 아니냐고. 사기였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직장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금전적 사기. 모든 것이 이들 가족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도망간 후에도 두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버텨왔다. 큰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 작은 딸 수지는 이혼 후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딸이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미련하게 느껴졌다. 은희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굽은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어머니가 미안하다, 수진아. 은희는 딸의 방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울고 있을 딸을 깨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직장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인사팀 과장이 염려스럽게 말했다. 은희는 쓰게 웃었다. 그래도 존엄은 지켜야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를 나서는 은희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물론 앞날이 막막하긴 했지만 적어도 매일 모욕을 당하며 살 필요는 없었다. 그날 오후 은희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우리 그 돈은 포기하자. 어머니, 3천만 원은 큰 돈이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얽매일 필요는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마음만 더 상하게 될 거야. 수진이 울먹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아니야. 사랑하면 믿는 게 당연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은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자신과 딸들을 위해 살겠다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은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고 학력도 높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근면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재활용센터,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까지 가리지 않고 면접을 봤다. 한 달이 지났다. 은희는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급은 낮았지만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분이었다. 은희 씨, 고생이 많으셨네요. 여기서는 편하게 일하세요. 은희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다.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모욕당하지 않았고 떳떳하게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분식집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희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신선한 재료로 정갈하게. 그게 은희의 방식이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집밥 같아요. 남자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남자 강민호는 그날 이후 매일 분식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길이 은희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은희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인사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화려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함이었다. 2달이 지났다. 민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은희에게 커피 한 잔을 청했다. 제가 실례가 아니라면 퇴근 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희는 당황했다. 이혼한 몸에 무슨 연애냐고 자책했다. 하지만 민호의 맑은 눈빛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혼했고 딸이 2이에요. 은희가 먼저 솔직하게 말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비슷해요. 독신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희 씨를 보면서 뭔가 따뜻한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2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은희는 자신의 지난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 이혼, 딸들을 키우며 겪은 고생, 그리고 최근의 상견례 악몽까지. 민호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 은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들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민호의 말에 은희는 울컥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였다.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민호는 평범한 남자였다. 대기업도 아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성실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다. 주말에는 자원봉사를 나갔다. 삶은 결국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민호의 인생 철학이었다. 은희는 그의 꾸준함이 좋았다. 번지르르한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함이 있었다. 3달이 지났다. 민호는 은희의 딸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은희는 긴장했다. 혹시나 딸들이, 특히 수진이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어머니, 그분 좋은 분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도 진심이었다. 수진의 아이들, 은희의 외손자들에게도 친절했다. 선물을 사오거나 과하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대했다. 할머니, 저 아저씨 좋아요.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진짜 착한 것 같아요. 10살짜리 외손자의 말에 은희는 웃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파악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민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행복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은희는 길에서 우연히 이태식 이사 부부와 마주쳤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은희 씨 아니세요? 상대 측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다. 은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한 인사였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그러자 이태식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쯧쯧, 회사는 그만뒀다면서요?
역시 용역 직원은 오래 못 가더라니까. 그래, 요즘은 뭐하고 지내시오?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요? 근데 따님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민수한테 뜯어간 돈은 언제 갚을 건지. 그 순간 옆에 있던 민호가 조용히 나섰다. 실례지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뜯어갔다고 하셨습니까? 이태식 이사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은희 씨의 약혼자고요. 약혼자. 그 말에 은희는 깜짝 놀랐다. 아직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하지만 민호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친 쪽은 당신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힌 것도 당신이고요. 이태식 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야 이 사람이.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 상식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대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태식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은희는 멍하니 민호를 바라보았다. 약혼자라니요. 민호가 수줍게 웃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그렇게 말해버려서. 하지만 제 진심이에요. 은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 모욕,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달 후 은희와 민호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딸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결혼식장 밖에서는 또 다른 손님이 망설이고 있었다. 이태식 이사의 아들, 민수였다. 그는 죄책감에 견디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자신은 그곳에 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장 접수처에 놓고 조용히 떠났다.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접수처를 통해 돌려보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결혼 후 은희와 민호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다. 민호는 회사를 다니고 은희는 분식집에서 계속 일했다. 둘 다 바쁘게 살았지만 행복했다. 주말이면 수진과 아이들이 찾아왔다. 민호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은희는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정말 잘 됐어요. 외손녀의 말에 은희는 활짝 웃었다. 그렇다. 잘 됐다. 모든 게 잘 됐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은희는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은희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요. 은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민호가 웃었다. 행복한 미소였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은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들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다. 은희는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어두웠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실천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2년이 흘렀다. 은희와 민호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큰 사건도 극적인 일도 없었다. 그저 매일매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딸 수진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밝았다.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만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평범한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도 정말 좋아해요. 수진의 눈빛이 진실했다. 은희는 안심이 되었다. 딸이 이번에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석 달 후 진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은희는 긴장했다. 지난번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민호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달랐다. 상대 측 부모님은 60대의 평범한 부부였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은퇴한 간호사였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은희 가족을 맞이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의 예비 신랑 정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의 부모님도 정중했다. 수진 씨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수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정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수진이가 이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정우 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손주들이 될 텐데 당연히 환영입니다. 은희는 울컥했다. 이게 진짜 상견례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식사 중에도 대화는 편안하게 흘러갔다. 서로를 탐색하거나 재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수진 씨, 저희 아들이 요리를 좀 못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우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요리는 서툴러요. 같이 배워가면 되죠. 하, 그것 참 잘 됐네요. 제가 요리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였다. 아무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선생님 월급으로는 화려하게 살기 어렵죠. 하지만 수진 씨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민호가 정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거면 충분하네.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이지.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를 아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정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상견례 자리를 나서며 은희는 민호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청년 눈빛이 진실해요. 우리 사위 제대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마음이 편했다. 딸이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6개월 후 수진과 정우의 결혼식이 열렸다. 첫 번째 결혼식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자리였다. 정우의 부모님은 수진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손주로 받아들였다. 결혼식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새 조부모를 부르며 뛰어갔다. 정우 부모님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손주들, 이제 자주 보겠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은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것이다. 결혼식 후 피로 연장에서 정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수진 씨와 결혼했지만 사실은 3명과 결혼한 겁니다. 수진 씨, 그리고 우리 2 아이들과요. 3명 모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평생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날 밤 은희와 민호는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당신, 우리 수진이 정말 잘 됐죠? 그럼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잘 됐어요. 은희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민호도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은희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넘쳐 흘렀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둘 다 건강했고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갔다. 수지는 정우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정되고 밝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은희의 집에 모였다. 큰딸 가족까지 합류해서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주말이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강의한다면서요? 큰딸이 물었다.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인생 이야기 나누는 거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들 모아서 차 한잔 하면서. 실제로 은희는 최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었다. 주제는 인생의 지혜 나누기였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머니, 그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내용을 나누시는데요? 민호가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요. 첫째,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힘든 시기가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 나도 몇 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 모욕당하고 사기당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한 날이 왔더라고. 은희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다. 셋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40, 50, 60.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나이 들고 다시 사랑했고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장모님 정말 멋지세요. 그 강의 내용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그게 뭔데? 은희가 웃으며 물었다. 젊은이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모두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에서 은희와 민호는 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그들만의 의식이 된 시간이었다. 당신 오늘 손주들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걸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수진이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은희 씨, 우리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운이요? 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만났고 은희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맞아요. 만약 그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생은 참 묘하죠. 가장 힘든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조금 쌀쌀했지만 둘이 함께라서 따뜻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은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은희 씨. 저 이태식입니다. 은희는 깜짝 놀랐다. 그 악몽 같았던 상견례의 주인공.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혔던 사람.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은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이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은희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걸까?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오세요. 그리고 제 남편도 함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태식은 몇 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희는 놀랐다. 사과요? 네. 몇 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태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은희는 침착하게 물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제 아들 민수 말입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뭐라고요? 수진 씨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더군요.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은희는 말문이 막혔다. 이태식이 계속 말했다. 제 아내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사했고요. 하청업체 직원을 괴롭혔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태식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돈과 조건만 따지고 사람의 진심은 보지 못하게 키웠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죠.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씨, 당신이 지금 행복하게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진심으로요. 은희는 이태식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거만하고 무례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만이 앉아 있었다. 이태식 씨, 은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사님을 용서합니다. 뭐라고요? 이태식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은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고 이사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이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도 말했다. 인생은 길어요. 이사님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길은 열립니다. 이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은희와 민호는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이태식이 일어섰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태식이 떠나고 은희와 민호는 카페에 남아 있었다. 당신 진짜 용서한 거예요? 민호가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제 마음만 아파요. 차라리 용서하고 우리 행복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민호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걸요. 5년 후 은희는 60살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인생 멘토가 되어 있었다. 주민센터 강의는 물론이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40, 50, 60.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그 중에는 한때 모욕을 당하고 힘들어하던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그들은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강연이 끝나고 은희는 민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온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진 가족, 큰딸 가족, 그리고 은희와 민호.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당신 저녁 뭐 먹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좋아요. 당신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으로 갔다. 은희가 재료를 다듬고 민호가 상을 차렸다. 서로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이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 같았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당신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요. 그럼 손주들도 데리고 갈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가족여행으로.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녁을 마치고 두 사람은 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는 5년째 이어져 온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은희 씨,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춘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인생은 나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 은희와 민호는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2막은 1막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했다.